김정은의 현재 나이는 42세입니다. 일단 이 녀석의 몸 상태를 보시면 정상이 아닌데요. 추정 몸무게만 해도 무려 140kg 이상, 고기로 치면 대략 233근 정도가 됩니다. 대체 어떻게 걸어다니는지 아니 굴러다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몸뚱아리인데요. 또한 김정은은 지독한 골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멘탈 치즈도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나이 40대에 운동이라곤 일평생 해본 적도 없을 것 같은 140kg의 김정은은 각종 성인병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이런 김정은이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부디 아니길 바랍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10년 내외로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다. 제발. 김주애를 제외하곤 자식이 없다. 그렇다면 김주애가 김정은의 뒤를 이어 북한의 새로운 수령이 될 것인데요. 현재 김주애는 약 13세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10년이 더 지나봤자 김주애는 고작 23살, 24살에 불과합니다. 한국이었으면 대학생의 나이였을 김주애는 아직 어려도 너무 어린데요. 2012년에 김정은의 체제가 시작될 당시 김정은의 나이는 28, 29살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남자였던 김정은도 체제 안정을 위해 장성택 등 고위 간부들을 대거 숙청했었는데요. 그런데 고작 20대 초반의 여자가 북괴에 수령이 된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북한은 남존 여비, 가부장제, 여성차별이 지금도 실제로 심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김주애가 아무리 백두혈통이고 수령이 된다고 해도 과연 젊은 여성에게 당의 늙은 괴물들이 충성을 다할지 의문을 갖는 거죠. 겉으로는 예 수령님이라고 할지라도 속마음은 모르는 겁니다. 향후 김주애의 체제에서는 언제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실 김정은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때문에 미리부터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며 온갖 띄워주기 작업,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게차 포크에 김주애를 태우고 다니고 김주애가 삽질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제 13살짜리인 김주애를 보고 얘가 사실 컴퓨터 천재다, 핵미사일 개발에도 참여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김주애에게 미사일 총국장을 맡겼다는 첩보도 있었는데요. 현재 북한의 미사일 총국장은 64년생 장창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김주애는 북의 장성들에게 보고를 받는 모습도 보였고 지시도 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 또한 그냥 김주애 우상화 작업의 일부로 보입니다. 애가 너무 총명하고 뛰어나서 어린 나이에도 당의 업무를 도맡아 수행한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또 비교적 최근 공개한 김주애가 저격총으로 조준 사격하는 장면과 김정은과 함께 탱크를 운전하는 사진도 아직 어린 여자이지만 봐라, 김주애는 군사적으로도 비범한 인물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인민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우상화 작업이 인민들에게 잘 먹힐까요? 평양에서 살고 있는 돈주들과 상위 인민들은 김주애고 나발이고 본인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평양 외의 인민들은 당장 먹고 사는 난이도가 너무 하드코어해서 김주애가 뭘 잘하니 많이 해도 잘 먹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공개된 김주애의 패션을 보면 김정은과 같은 가죽 옷을 입고 선글라스, 사치품, 장발 등 한껏 꾸민 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일반 주민들은 저런 가죽 재킷 등의 옷을 입을 수 없게 실제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13살짜리 여자아이가 아무리 수령의 자식이라고 해도, 후계자라고 해도 인민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사치품을 두르고, 심지어 김주애는 북한에서 웬만한 인민들은 엄두도 못 내는 치아 교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치스러운 자본주의에 빠진 모습들을 보면 굶고 있는 인민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탈북자들이 여러 방송 매체에 나와 한 말들이나 RFA의 익명의 북한 서식통의 정보를 보면 북한의 인민들이 김주애를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데요. 김씨 일가에서 또 지도자가 나온다니 말도 안 된다. 주민들은 먹지도 못하고 굶고 있는데 김주애의 얼굴은 너무 토실토실하고 하얗다. 강한 박탈감이 느껴진다.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 피골이 상접해 있는데 김주애는 너무 잘 살아서 배신감이 느껴진다. 일반 주민들은 자본주의 티만 내도 처벌을 하면서 김씨 일가의 호화스러운 모습은 너무 위선적이다. 역시나 예상대로의 반응인데요.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듯 평양을 제외한 북한의 인민들은 진작에 배급이 끊겼고 장마당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굶어 죽는 인민들이 속출하고 병원도 못 가서 병으로 쓰러지는 인민들이 널렸는데 지도자라는 김씨 일가들이 저렇게 딸 자랑을 하고 얼굴도 포동포동하고 머리도 길고 자본주의에 오히려 절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뇌가 된 인민들이라고 해도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김주애가 아직 아이여서 미숙하다는 이미지를 최대한 없애고 싶었던 김정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아니 오히려 누가 봐도 여자인데 저렇게 어른 티를 내려한다, 비싼 옷을 입는다, 늙은 당 간부들이 애한테 쩔쩔매고 머리를 숙이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 인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고 역효과였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MZ세대인 장마당 세대 또한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장마당에서 비공식, 비합법, 불법적인 외부의 문화들을 많이 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내에선 허락되지 않는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음악들을 장마당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마당의 자본주의와 한국 문화에 물들어진 세대가 바로 장마당 세대입니다. 그러면 그 장마당 세대들은 과연 김주애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억압받고 사는데 쟤는 뭔데 저렇게 잘 사는 거지? 옷도 좋은 거 입었네? 가죽옷? 쟤는 왜 장발이지? 등 많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만의 원인은 바로 장마당에서 접한 잘 살고 자유로운 한국의 모습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걸 당연히 북한 당국도 잘 알고 있을 건데요. 예전엔 우리에겐 생소한 기기인 노트텔이나 요즘엔 USB나 SD카드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 물품을 소지하기만 해도 당연히 강한 처벌을 하고 있는 북한인데요. 관련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는 김정은의 뒷배로 인해 김주애가 활동하기 든든한 건 사실이지만 북한 인민들의 김주애를 향한 지지는 부실할 수밖에 없다. 김주애 우상화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니 어차피 북한은 공포정치로 독재를 하는 집단인데 인민들의 지지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북한에도 김씨 일가를 거부하는 반란 쿠데타 세력이 있습니다.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북한을 개혁 개방하려는 반체제 조직인 새조선이라는 집단이 있으며 과거 2021년 평양 아파트 외벽에 김정은 XXX 너 때문에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라는 식의 낙서가 대놓고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건 비단 김정은을 넘어서 김씨 일가의 현 체제로 인해 공핍한 삶을 사는 인민들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향후 김정은의 건강 악화 혹은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김주애가 북한의 수령 자리를 이어받게 될 텐데요. 2012년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였던 김정은의 불안했던 권력 기반 이상으로 김주애의 권력 기반 또한 매우 불안할 것입니다. 거기엔 젊은 여자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가부장 남존여비의 북한 사회에서 젊은 여자가 수령이 된다?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고모, 김여정의 존재 또한 김주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인데요. 김여정이 지금은 김주애를 모시고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과연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또 다른 오빠였던 김정남을 없앤 김정은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김여정과 자신의 딸에게 향후 가장 방해가 될 존재가 자신의 여동생인 김여정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김정은. 김여정은 현재 북한의 총무부장이라는 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에도 북한의 비핵화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의지를 확고히 내비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여정이 아예 모습을 감추진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은 갈등이 크게 나타나진 않았다고 보여지는데요. 여러 번 말했지만 진짜 문제는 김정은의 사망 후가 될 것이고 김주애와 김여정의 권력 갈등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주애가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정은 이상의 공포 정치를 펼치거나 자신의 체제 유지를 약속으로 핵을 포기하고 북한의 개혁 개방을 주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후자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게 최근 김정은과 김여정이 북한의 비핵화는 없을 거라고 확고히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 선언을 뒤집는 것은 기반이 약한 김주애가 외부의 도움 없이 하기엔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겁니다. 자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친중파이자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치한 김정은, 그리고 자신의 친형인 김정남도 해쳤던 김정은입니다. 지금은 김정은이 여동생인 김여정을 어느 정도 잡고 있긴 합니다만 아마 아무도 모르게 김주애에게만 많은 말들을 해주었겠죠. 본인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얼마나 숙청을 해야 하는지, 누구를 견제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앞으로 북한은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엄청난 폭풍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예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게 그 외부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북한 사상 첫 여성 수령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가능성은 적지만 수양대군이 자신의 조카를 지키고 왕이 되었던 것처럼 김여정 또한 그러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김주애 이상으로 북한에는 피바람이 불게 되겠죠. 이번 영상은 김주애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반응과 여러 뉴스 기사들을 기반으로 제 뇌피셜이 살짝 들어간 이야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